카페 안 혹은 사무실, 회의실. 공기는 차갑고 상대방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말투로 당신의 세계를 흔드는 말을 던지죠. 이거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머릿속에서는 안 돼. 나 지금 내 일도 산더미야. 저번에도 내가 다 해줬잖아. 라는 외침이 폭풍처럼 몰아치지만 정작 당신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아, 네, 제가 해볼게요. 0.1초 만에 당신의 뇌가 당신을 배신한 겁니다. 방금 일어난 이 짧은 사건, 여러분은 이걸 단순히 성격이 우유부단해서라거나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틀렸습니다. 이건 당신의 인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뇌가 생존을 위해 당신에게 건 긴급 제동장치이자 원시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들을 피플 플리저, 즉 타인의 기쁨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또 놀라운 뇌과학적 실체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아니오라는 짧은 단어 하나를 뱉는 게 죽기보다 힘들까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 거절의 순간 당신의 뇌 속 변연계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인류의 조상들에게 무리해서 소외된다는 것, 즉 거절로 인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건 곧 공동체에서의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야생에서 혼자 남겨진다는 건 굶주린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추위에 얼어 죽는 문자 그대로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우리 뇌는 거절을 단순한 의사표현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당신이 거절을 망설이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의 뇌는 지금 거절하면 너는 굶어 죽을 거야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현대사회의 직장 동료나 친구가 굶주린 사자가 아님을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당신의 원시적인 뇌는 여전히 구석기 시대의 공포에 사로잡혀 당신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문제는 이 지독한 생존 본능이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당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하다는 말, 참 달콤하죠. 하지만 관계의 역학관계에서 착하다는 말은 종종 다루기 쉽다는 말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가치는 시장에서 급락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호의를 당연한 기본 서비스로 여기기 시작하고 어느덧 당신은 누구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버리는 감정 소모품이자 만만한 호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낡은 뇌의 대본을 찢어버려야 할 시간입니다. 거절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거절은 내 인생의 경계선을 긋는 가장 고도의 지능적인 행위이자 상대방에게 나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존중의 수업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뇌를 지배하는 유기공포를 한순간에 잠재우고 관계의 주도권을 180도 뒤집어버리는 품격 있는 거절의 3단계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절을 말싸움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부탁을 하는 순간 어떤 핑계를 대야 할지 머리를 굴리느라 바쁘죠. 하지만 고수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해왔을 때 0.1초 만에 예라고 답하는 뇌의 자동반사 시스템을 강제로 멈추십시오. 대신 상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딱 5초 동안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 5초의 정적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대화 중 발생하는 침묵을 극도로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무리한 부탁을 던진 사람일수록 이 침묵 속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결국 당신이 입을 떼기도 전에 상대가 먼저 역시 좀 힘들겠지? 미안해.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했네. 라며 스스로 조건을 낮추거나 부탁을 철회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당신의 권위를 세워주고 상대의 페이스를 무너뜨리는 가장 우아한 공격입니다. 침묵으로 상대의 기선을 제압했다면 이제 논리적으로 거절의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구구절절한 사연을 늘어놓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오늘 갑자기 몸이 좀 안 좋고 부모님이 오시기로 해서. 여러분, 이 말들이 들리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타깝게도 배려가 아니라 협상 가능성을 포착합니다. 당신이 늘어놓는 사연들은 상대에게 당신의 결정을 평가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꼴입니다. 상대는 즉시 머리를 굴려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몸 안 좋으면 이 일은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나머지만 해줘. 부모님은 저녁에 오시잖아? 이렇게 사연을 말하는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사연이 얼마나 정당한지 해명해야 하는 피고인의 처지가 되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연 대신
당신의 가치와 원칙을 말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현재 제 업무 우선순위상 이 프로젝트를 맡는 건 팀 전체의 퀄리티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은 지금은 제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시간에 집중하기로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라고 짧고 단호하게 답하십시오. 사연을 말하면 상대는 따지려 들지만 당신의 가치와 의도를 말하면 상대는 당신의 주관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타인이 당신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거절 이후에 들어오는 감정적 공격을 무력화하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하기 시작하면 당황한 상대는 비장의 무기인 죄책감을 꺼내들 겁니다. 너 참 변했다. 요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비난이 쏟아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함에 맞서 싸우거나 다시 죄책감에 빠져 항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상대의 비난에 절대 해명하거나 반박하지 마세요. 그저 안개처럼 흐릿하게 인정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당신 입장에서는 충분히 섭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기술이 무서운 이유는 상대방이 던진 날카로운 창을 당신이 부드러운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상대는 더 이상 공격할 동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당신을 휘두르려던 사람들은 스스로 지쳐 떠나갈 것이고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당신의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프레임에 갇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기엔 당신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기술들은 단순히 상대를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느끼는 가짜 유기 공포에서 당신을 구출하고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이 진짜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생존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거절의 말을 뱉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온몸이 떨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떨림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수만 년 동안 당신을 가둬왔던 본능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아주 사소한 부탁 하나만 거절해보세요. 0.1초 거절 후에 찾아오는 그 짧은 불편함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당신을 향한 진정한 존중과 자유가 싹트기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절할 권리가 있고 거절한 뒤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지배할 것인가, 관계에 지배당할 것인가, 선택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